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치권의 중요 뉴스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미애 아무래도 해임을 하거나 대통령이 아니면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이 문이니까 문 영어로 해서 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별님 본인 스스로가 별님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과 별은 얼마나 이게 멋진 케미스트리요.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말하자면 케미스트리가 맞다. 그래서 본인의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님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이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맞냐? 이래서 대내외 언론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야당 통합당에서도 대통령이 왜 말을 안 하냐? 대통령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꼼짝달싹 안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진상 규명이 있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가 달림과 별림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러한 부글부글 끓는 여론을 반영을 해서 통합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냈지만은 당연히 부결되죠. 숫자가 뭐 엄청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결되죠. 그렇지만은 부결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민심에 반하는 인사가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요직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무서운 민심을 정부 여당이 안다면 추미애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론에 그야말로 여당이 아닌 반여권 입장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장관 잘라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여론에 불을 지르고 여론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감성, 이 정서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 분이 바로 진중권인데요. 이 진중권 교수가 이 추미애 해임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겨우 강요미수다. 이러한 강요미수 사건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가망도 없는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서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라는 주장. 이게 뭐 전 선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소장 비공개 사건 이런 데서 드러났듯이 추미애 장관은 법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 따라서 이 한동훈 검사 말대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 그야말로 이렇게 법지식이 일천한데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추미애 장관은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데 강요 미수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더니 지금은 총장과 협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즉 사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이고 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문건 유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법무부의 공실 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추미애 씨는 법무부 장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께 그런 분별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패복을 오늘 올렸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민심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한 밖에 사람들과의 연루 의혹, 이 얘기는 지난번에 장관 지휘권과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을 언론에 내보낼 때 간을 이 당시에 최강욱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와 다른 난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지금 착수해 있는 상태이고 언제 검찰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불러서 속 시원하게 외부 그룹 그야말로 최순실보다도 못한 비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누군지 다 짐작이 가죠. 예, 이거를 법적으로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이면서 법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자기 아들이 미팔군 근무할 때 휴가 의혹이 있잖아요. 휴가. 그야말로 외압을 행사했던 의혹. 이것도 검찰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어요. 최소한도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한다면 조국과 비슷한 코스를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검찰이 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진중권 씨 말고서도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호영, 그 다음에 김종인 이러한 지휘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직 내려놔라. 이상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김기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존재 그 자체가 민폐이니 스스로 물러나라. 예,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라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바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껴 맞춘 공작 사건, 검은 유착,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유착, 이런 얼토당토하는 걸 수사지휘권 발동, 이 사람 바로 추미 아니냐. 그래서 참 안쓰럽다. 그만 내려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 주최 측 추산으로 5,000명 정도가 을지로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실검의 나라가 네 거니까 이러한 이 제목으로 실검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 실검 챌린지는 말하자면 네이버에 검색 순위 1번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그래서 여론의 동조를 받고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실검 챌린지를 갖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이렇게 폭로하는, 불만을 표출해주는 그러한 이 온라인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검 챌린지는 네이버 카페에서 그야말로 6.17 규제 소급입법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또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추측이 돼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김영미 장관 거짓말 이런 키워드를 검색의 순위에 올리기 시작해서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집중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서서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살겠다, 세금 폭탄, 문재인 내려와, 이런 검색어가 상당히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나라가 네 거냐, 이것이 상당한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으로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이 OECD 중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최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의 4배에 육박한다는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것은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는 무려 27조 4천억, 보유세는 15조 6천억 해가지고 명목 GDP 대비 거래세는 1.5%고요. 보유세는 명목 GDP 대비 0.9%인데 거래세 비중은 평균 0.4%보다 OECD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1.5%는 참고로 미국은 0.1, 일본은 0.3,
독일은 0.4%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 보유세는 앞에서는 이제 거래세를 얘기했고요. 보유세는 우리가 평균보다는 우리가 0.9%인데 평균이 1.1%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세제가 OECD 평균에 비해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렇게 정정순 의원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난리를 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진성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오늘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부동산 민주화라는 개념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양극화, 이것은 곧 자산의 양극화고 이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의 양극화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공공환수 장치를 잘 갖추고 7월 말 입법될 예정으로 있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부 양극화를 막고 그 부가 계속 되물림되면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지금 법조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채널 기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채널 A 기자의 휴대전화 이미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포렌식 자원까지 지금 다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지금 밝혀졌고 그래서 그 압수는 불법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 범위 밖에서 압수됐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뭐냐? 이 압수수색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 기자 측에서는 이 압수수색한 것이 법에 위반된 것이다. 그래서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어요. 이 준항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원의 재판이라든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준항고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제 준항고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이 준항고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앙수사팀에서는 지난 5월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 A 기자 이동재 기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채널 A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을 제출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인 자신과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니 이것을 기각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준항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포렌식 결과물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압수물 즉 반환하는 결정 동시에 구했는데 절차상 이유로 이것은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 판단해서 기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얼마나 이 얘기는 불법적으로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불법 지시에 서울중앙지검이 노란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 이것을 법원이 말하자면 시정시켜준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서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어제 제가 이석기 석방하라 이 가두 차량 행진이 있었다.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를 8.15 때 혹시라도 특사하려는 꼼수의 일환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석기를 석방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의 범여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여론을 받아서 특사를 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러한 추론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그 이유는 결국 이석기가 옥중서신을 써서 그 옥중서신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결국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여권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에 힘을 더해주는 것인데요. 이 바로 어제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에서 이 옥중서신을 페이북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옥중서신에 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서구 우월주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부서지는 계기가 됐다. 무엇이든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벌거벗은 자본주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자주의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자신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모두 말장난에 그친다. 국민은 세 차례의 전국 선거를 통해 낡은 세력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낡은 세력이 패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은 진보 세력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범여권, 즉 진보당이잖아요. 왜냐하면 통진당 주축 세력이 만드는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이것이 2017년에 만들었는데 3년 만에 최근에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진보당의 신임 대표가 바로 누구냐, 이석기와 함께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현 의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혹시 여권 안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거대한 양당 체제의 혁팔한 한 축에서 냉전 세력을 소수화시키고 또 한 축에서는 진보 정치가 성장해서 정치의 틀을 바꾸겠다. 이제 그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불평등 체제에 고통받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진지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대한 시나리오에 또 한 번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석기 석방 음모가 실패하도록 더 이상은 우리 언론 매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의 방송 꼭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고 새롭게 구독도 많이 해 주셔서 한 50만 정도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